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타로로즈 마스터 김숙기 인사드립니다. 파라가이가 어딘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파라가이를 좀 소개할까 해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파라가이는요, 우리 지구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동그랗게. 여기가 한국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드라이버로 뚫어가지고 끝에 가면은 파라가이가 나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한국 지도가 이렇게 토끼 모양을 하고 있죠. 파라가이는 이걸 뒤집은 5배 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파라가이는 그렇게 한국과 똑같이 생긴 게 5배만 커요. 크게 아주 그냥 뚫고 들어가면은 거기 파라가이에 제가 살던 아순수연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파라가이가 얼마나 멀은 곳인지 한번 여행하려면 36시간, 그런데 이제 직항이 없기 때문에 한번 경유해서 뭔가를 다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또 막 9시간 막 이래요. 그러니까 도착하려면 그렇게 해서 도착해서 2시간 정도 또 타고 들어가요. 작은 비행기로. 그래서 도착한 곳이 파라가이인데 제가 파라가이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딱 내리니까 막 이상한 치즈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서 나는 거 있잖아요. 흙에서 나는 거. 그 느낌을 왈칵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흙을 제가 이렇게 저희 같이 트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에서 따다다닥 내려가지고 저기 보이는 곳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흙을 움켜쥐면서 우리 이곳에서 이제 성공해보자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뜻밖의 파라가이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저 나름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제가 좀 힘이 좀 없어요. 소리가 많이 큰지 모르겠어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다이어트들은 이제 제품을 가지고 막 제품을 때려 붓는 거, 그거 최고예요. 사실은 때려 붓는데 왜 그게 때려 부었을 때 우리한테 작용을 하는지 여기 조금씩만 짚어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예요. 뭐 애플 페넌도 들어가고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4가지 제품만 제가 연결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풍선을 걸어놨는데요. 여러분이 풍선에 이렇게 실려서 날아갈 정도의 몸매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우리 마음은 평생 수건 사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풍선에 날아갈 듯한 그런 몸매를 가진 적이 한때는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때는 다 그랬어. 지금도 그런 이정국장님 같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풍선을 타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한번 여러분 출발해 보실까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자, 다이어트란 무엇일까? 제가 다이어트 1, 2, 3, 4 해서 제품의 목록을 큰 균형 있는 그 식단을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이어트란 여러분 살 빼는 거라고 생각하죠. 다이어트 하면 살 빼야 돼. 5kg냐 10kg냐 이런 도전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 다이어트의 원 의미는 균형 잡힌 식단, 균형 잡힌 영양입니다. 이 2가지를 잘 해야 몸이 군더더기가 없이 다 빠지는 거예요. 자, 음식은요, 배고플 때 배를 채우려고 허겁지겁 먹는 것이 음식이고, 그리고 우리 영양이라는 것은 각 세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세포가 필요로 하는 거는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세포가 뭘까? 세포 조금만 들여다볼게요. 세포는요, 80조개에서 100조개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뭐 상상할 수도 없죠. 1조개만 돼도 우리 1조 원만 있어도 우리 좋겠지요. 그런데 100조개나 우리 몸에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 단위가 우리 몸에 같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영양을 각 세포가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주려면은 114가지 영양소가 필요해요. 114가지 영양소를 우리 몸에 주었을 때
발톱으로 가고 손톱으로 가고 머리카락으로 가고 각 장기로 가는 건데 걔가 필요한 영양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무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무좀 있는 분 벌써 감각 왔어요. 느낌 왔어요. 무좀에 좋은 영양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머리카락, 머리카락 막 이런 쪽만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양소가 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세포의 주 재료는요,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한 20% 들어있어요. 우리 몸은요, 100%라고 할 때 물이 70%, 단백질이 20%, 그리고 미량의 영양소가 10%예요. 요 마지막 부분, 미량의 영양소, 여기를 간과하시면 여러분이 큰일 나십니다. 바로 그 무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자, 세포의 재생. 세포가 재생할 때 몸 안의 각 기관에서 단백질을 빼쓰는 거예요. 제가 제 가방에서 뭘 가져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준비를 못했네. 아, 가방은 또 여기 있다. 용서하십시오. 불러주시겠어요? 자, 이게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백질을 온몸에서 뺏어 쓰는데, 자, 들여다볼게요. 근육에서 뺏어 쓰면 노화가 와요. 주름이 막 생기면서 노화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엔 호르몬에서 뺏어 쓰면 갱년기가 와요. 여러분, 갱년기에 후다닥 힘든 사람들 많죠? 등으로 땀이 쭉쭉 흐르죠? 그런 분들 이런 문제예요. 또 뼈에서 뺏었으면 골다공증이 옵니다. 아, 골다공증이 왜 오나 했더니 이런 거였어? 자, 뇌에서 뺏었으면 치매가 와요. 온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단백질을 우리가 다 뺏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니까. 그런데 단백질은 몸 안에서 생성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못 넣어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짠! 2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무얼 드셔야 할까요? 손 들어고요. 단백질이요. 아, 네, 이정국장님. 단백질이라고 자신하십니까? 네. 혹시 다른 분은요? 말씀해 보세요. 저요. 네. 동식물 같이 있는 단백질. 네, 그래요. 근데 이정국장님이 단백질이라는 정답을 띠딩 맞춰주셨는데 여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2개 드리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식물성 골고루 들어있는 단백질이다 이런 정답이 나왔는데 저보다 조금 더 다음번에 강사로 세우셔야 합니다, 이분을. 자, 그러면 지방의 성질도 조금 알아보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지방을 이겨야 돼요. 지방의 성질을 잘 이해해서 활용해가지고 다이어트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야 다이어트가 쉬워져요. 그런데 지방이 몸을 공격하기 전에 내가 친화력 있게 지방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방과 친해져야 내가 지방을 알고 적을 알면 지피지기 백전백승. 네, 맞습니다. 적을 알면 내가 이길 수 있죠. 자, 그럼 지방을 조금 알고 지나갈게요. 무게가 아주 가볍습니다. 지방은 물에 둥둥 뜨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 가끔 이렇게 음식 같은 거 할 때 지방질이 있는 거는 위로 둥둥 뜨죠. 지방이 아주 가벼워요. 근육의 70에서 75%가 물인데 물은 아주 금선유로 되어 있어서 아주 단단합니다. 근육은요. 근섬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에 둥둥 뜨는 지방이 있기 때문에 요 잘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는 부피가 아주 커요. 근육의 한 15% 크다고 보면 돼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의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이 많은 사람은 무게는 같은데 15% 크다. 그죠? 15% 커요. 요렇게 날씬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 체중을 재보면은
저 사람하고 똑같대. 뚱뚱한 김숙기하고. 그런데 알고 보면은 김숙기가 15% 지방을 더 가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차갑다. 지방이 쌓이면 몸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냉하고 지방이 혈관을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혈관이 없어져요. 혈관을 자꾸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 뜨겁다. 뭐 차갑다, 뜨겁다, 이 말이 돼? 열받으면 뜨겁다. 여러분, 열받으면 뜨거운 거 아시죠? 우리 몸이 다 그렇잖아요. 칼로리가요, 1g당 9칼로리가 들어있어요, 지방에. 그러면은 얘가 하는 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갑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또,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스트레스를 막 주는 거. 살쪘어. 어떡하면 좋아. 이번 주에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몸을 어떡하면 좋아. 다음 달에 돌인데 어떻게 사진을 찍어. 결혼식에는 어떻게 갈 거야. 이런 스트레스를 막 주기 때문에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차단이 돼요. 차단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지방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이 있어요. 갈색 지방은요, 몸에 아주 이로운 지방이에요. 아주 좋은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에게 이런 게 막 생기면 우리보다는 아이들에게 더 많이 생기는데 엄마 등이 가려 막 이래요. 그 가려운 게 등에 그 갈색 지방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등이 막 가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살살살 잘 긁어주세요. 그런데 이게 나쁜 갈색 지방, 백색 지방은 나쁜 지방인데 걔는 어디로 가 있느냐? 짜잔, 우리의 배로 가 있습니다. 나쁜 지방은 다 배에 모여요. 그래서 요것도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답답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허리를 묶어주고 무슨 뭐 특별한 올인원을 입고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묶으면 그 자리가 답답하기 때문에 얘가 딴 데로 탁 나가요. 네, 허리를 딱 묶죠. 위로 볼록 밑으로 볼록 돼요. 네, 그게 허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방. 그래서 고무줄 바지 입고 이러는 분들은 허리가 항상 편하긴 한데 밥 먹어도 편한데 허리가 점점 다음 고무줄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조이는 걸, 허리를 조이는 걸 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저장 능력이 아주 강합니다. 이 저장 능력은요, 뭘 저장하냐면 독소예요. 독소. 여러분, 뚱뚱하다, 지방이 많다, 독소가 많다예요. 독소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몸에 독소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폴리펩티드라고 써 있고 20아미노산이라 그랬죠? 이 아미노산의 개수가 모여서 20개 정도 넘어야만 좋은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류를 하면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은 균형 잡힌 음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역할은요, 근육, 우리 몸의 신체 조직을 구성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단백질은 다 온몸을 훑어갑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저장이 되지 않아서 규칙적으로 섭취를 권장하는데 여성은 50, 남자는 60. 그래서 남자는 원래 이거 막 120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여러분들이 그래도 고단백질 식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6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성장과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근육이 모자라면 나이보다 굉장히 늙어 보이고 주름이 많아 보여요. 제가 몇 살이게요? 네, 맞추셨습니다. 54,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제가 조금 외부에 나가서 또 특히 몽골에 갔을 때 몽골 파트너의 엄마가 저하고 동갑이셨는데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그 조카가 같이 왔어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애터미를 하겠노라고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생리대나 이런 것들을 네 친구한테 전달해서 고모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렴 이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살이 넘으면 회원가입을 하라 했는데 그 아이가 그날 왔다가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 롤모델이야. 김숙기 국장은. 왜? 자기 할머니랑 똑같대. 동갑이래. 58년 개띠인데 어머 세상에 58년 개띠인 저 양반이 자기 할머니처럼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 몽골까지 날라와서 PPT를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아이가 자기의 꿈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롤모델 소리를 제가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30대부터 1년에 연간 3kg가 빠져요. 여러분 3kg 빠지고 또 빠지면 10년만 되면 우리 30kg 되죠. 30kg 빠졌으면 어디 여기 이런 분들이 어디 계세요? 다 이정 국장님만 하지. 그런데 보세요. 원인은요. 같은 무게만큼 지방이 축적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빠져나온 자리에 지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근육이 빠져나온 그 자리에 지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단백질의 종류는요. 아까 말씀하셨죠.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은 지방을 축적해 주긴 해요. 하지만 몸에 필요치 않은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은 체지방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정말 단백질 멋진 거 나왔죠? 트리플 업 프로틴. 자, 3대 필수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좋은 단백질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아미노산 스코어가 있어요. 보통은요. 85점 정도, 식약처 기준으로 85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시중에 그래도 괜찮아, 나 단백질이야 하고 내놓는 게 100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요? 125점입니다.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어머, 쟤네 거 달콤하고 맛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달콤함이 아닌 맛있는 게 나왔죠. 정말 멋있는 애터미입니다. 유전자 변형콩도 쓰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아미노산 스코어가 얼만데 너 그걸 먹니? 라고 덤벼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 2종이 들어있는데 분리유청 단백질, 카제인 단백질, 또 밑에 보니까 식물성의 1종이 있는데 분리대두 단백질이에요. 이 세 개는요, 소화 기능이 조금 달라요. 소화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먹건 두 번째 먹건 세 번째 먹건 얘네들이 자기가 지탱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건 2시간, 어떤 건 3시간, 덜어는 4시간 이렇게 소화기간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한 잔 마셨을 때 이게 잘 믹스돼서 온몸에서 우리가 그 배부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점이죠. 자, 그리고 진짜가 나왔어요.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예요. 그레인, 카카오, 그린티, 단호박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 있는데요. 18가지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는 일 섭취 기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포당 22g의 단백질인데요. 하루에 2포 먹으라 그러죠? 그러면 거의 44g이에요. 그러면 44g을 여러분 여성들이 생각할 때 아까 50g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때 딱 적용되는 거예요. 일반 식사에서도 좀 섭취될 테고요. 또 식이섬유도 33%를 먹어야 해요. 여기서 조금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식이섬유가 여러분 야채 여러분 많이 드시나요? 얼만큼 드세요? 그냥 한두 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드실까요? 야채를. 많이. 그래요. 많이의 기준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바닥을 다 펴주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동그랗게 펴가지고 된 그 접시, 그 접시만한 거를 한 그릇에서 5그릇까지 늘려야 돼. 이걸 5그릇 드셔야 하루 필요한 33g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처럼 여물처럼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없죠? 뭘 해야 되느냐? 식이섬유를 제대로 된 식이섬유를 드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야채 섭취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야채를 옛날에는 요만큼만 먹어도 그 영양을 다 섭취했어요. 근데 이제는 농약 뿌려, 또 빨리 키우느냐고 비닐하우스에서 키워, 햇빛도 못 받아서 비타민도 없어. 이게 막 망가질 대로 망가진 야채를 먹는데 5접시를 먹어도 사실은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건지, 야채를 선택할 건지 식이섬유를 선택할 건지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한번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쉐이크를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 드시는 건데요. 나 살 빼야 돼. 이런 사람과 그냥 나 괜찮아. 이전 국장님 너무 괜찮아. 내 몸이면 딱 좋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유지 한 끼. 자, 쉐이크를 아침에 드시고 간식이 없어야 합니다. 점심엔 일반 식사 드셔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일반 식사를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가 유지예요. 지금 현재 내 몸이 참 좋으니까 하루 한 끼 드시는 겁니다. 목도 살짝 말라요. 자, 감량 2끼를 하셔야 되는데, 자, 아침에 쉐이크, 간식 없이, 점심엔 일반 식사, 저녁엔 쉐이크. 자, 그럼 쉐이크 2끼에 한 끼 점심을 먹는데 여러분들 가끔가다 쉐이크 먹는 것을 굶는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점심을요 미친 듯이 먹어요. 포대기로 먹어요. 이따 못 먹을 거니까 또 먹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아이가 남긴 떡, 누가 남긴 찐빵 막 이런 거를요 그냥 이거는 음식이 아니야 하면서 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규칙을 지켜주시면 금방 빠져요. 그리고 3번째, 증량하셔야 되는데 너무 말랐어요. 증량이 제일 힘들어요. 이 자리에 없어서 언급하기가 죄송하지만 문유경 팀장님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말랐었어요. 파라과이에 있을 때. 그런데 단백질 식사를 하면서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 단백질 식사를 하면서 5kg가 증량이 됐어요. 근데요 여러분 감량 5kg가 쉬울까요? 증량 5kg가 쉬울까요? 않아요.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증량은 몸의 모든 게 다 조절이 돼야만 늘어나기 때문에 감량이 여러분 훨씬 쉽답니다. 우리 감량해 보신 분 절대 이거 아니야 하고 벌써 얼굴이 찡그리셨는데 정말 쉬워요. 증량에 비해서 반드시 쉽습니다. 자, 뇌를 속이자. 여러분 팁이에요. 뇌를 속이자. 딱딱한 걸 오래 씹는 거예요. 뇌가요 딱딱한 걸 계속 씹어요. 그러면은요 잘못 착각을 해요. 딱딱한 걸 오래 씹으니 얘를 아까부터 뭘 이렇게 먹는 거니? 그만 먹어! 그러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어지지가 않아집니다. 껌도 씹는 것도 좋고요. 오징어를 계속 씹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뭔가 딱딱한 거를 씹어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침만 묻어도 꿀떡 넘어가는 분들 많이 계시죠? 씹지 않고 그냥 침만 이렇게 닿는데 꿀떡꿀떡 들어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100% 살찝니다. 개를 뱃속에서 소화해내기 위해서 인슐린이 막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영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오래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재청 총장님하고는 같이 식사하면 바빠요. 아시죠? 자, 2번째는 일반 식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이만큼 막 점심을 때려 먹는 사람 하지 말고 거지같이 드세요. 거지가 어떻게 드실까요? 있는 걸로만 조금 먹고 말죠. 거지같이 드셔야 돼요. 조금 적게 드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이어트 2, 물입니다. 아까 제가 수분이 70%라고 말씀드렸죠. 평균 수분이 55% 이하예요. 우리 몸에. 사실 70%인데 평균 이건 많은 사람이 55%예요. 저 같은 경우도 가서 막 이렇게 수분 체크를 하면은요. 한 47, 8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도 한번 재보면 내 몸이 조금 좀 난 비만이야. 이쪽으로 가신 분들은 막 40 초반대 막 이래요. 자, 이렇게 몸의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체중 25kg에 1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몇 킬로세요? 자, 그냥 50kg라고 까짓 거 해줄게요. 그러면은
2리터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TV에서 매스컴에서 나오는 8잔의 물을 2리터라고 합니다. 우리 8잔의 물은 꼭 마셔줘야 하는데 살을 빼려면요 곱하기 2. 자, 그럼 4리터의 물을 마셔야 50kg가 살이 빠집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까 물만 먹으면 여기서 꼴깍 밖으로 넘어오죠. 그렇다고 또 원샷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벽에서 흡수가 안 돼요, 물은. 그런데 위벽에 흡수가 안 되는 이 물을 계속 먹어지면 이렇게 오르다가 뇌로 차올라요. 그래서 빙 어지럽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어지럽습니다. 막 달리기 마라톤을 하고서는 뛰어 들어와서 1리터의 물을 원샷 했던 그분이 죽었어요. 왜? 너무 차올랐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약초를 섞어서 먹으면 지방 찌꺼기를 제거하면서 에너지 레벨을 상승시켜서 혈색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초는요, 위벽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흡수를 해요. 물은 흡수 안 한다 했어요. 약초는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초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지방은요, 장기 중 가장 먼저 쌓이는 곳이 혈관이에요. 자, 이 지방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혈관에 먼저 쌓여서 우리는 알지도 못해. 혈관에 지방이 쌓였는지 가끔가다 윽 하고 넘어졌는데 가니까 스텐트 하고 막 이러는 분들 있죠. 혈관에 지방이 쌓여서. 그리고 침묵의 장기 간에 쌓입니다. 간도 말을 안 해요. 간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 다음 피와 복부, 이중턱. 턱 좀 나오면 어머 살쪘어 이러죠, 우리 드디어. 근데 여기까지 왔을 때는 3단계에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혈관에 쌓이고 간에 쌓이고 그 다음에 피와 복부, 손이 괜히 커지고 발 사이즈가 큰 걸 신어야 하고 이렇게 조금씩 가면서 허리 사이즈가 안 맞았던 그 순간 여기가 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차를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약초가 들어있죠. 중국 황실의 공차고요. 양귀비와 서태후가 드셨던 차. 여러분, 제품에 대한 설명은 제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 아시니까. 그런데 왜 필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마시는 차로 인해서 질병이 감소된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 중국인들이 먹는 이 차가 그렇게 몸에 기름진 거 엄청 많이 드시거든요. 그분들은. 그런데 이 차로 인해서 우리 중국집 가면 차부터 나오죠. 많이 드세요.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 그러고. 자, 시중에 판매되는 보이차보다 애터미 보이차는 34배에 해당합니다. 어디 감히, 그죠? 어디 감히. 인체 실험 후 콜레스테롤이 개선됨을 증명까지 해냈습니다. 여기는 갈릭산이 아주 풍부한데 지방 분해를 하고 녹이고 쭉 보시면 소화작용 향상. 이 아랫배 얘기가 나와요. 아랫배 좀 많이 나오신 분. 아랫배가 나왔다가 점점 차오르면 가슴 밑에까지 윗배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랫배에 있을 때 얼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나가다가 카테킨이 아주 풍부한데 숙변을 제거해 줍니다. 다이어트에 정말 좋겠죠. 변을 매일같이 정상적으로 배출해낸다는 것은 위와 장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숙변이 꽉 차 있으면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카테킨이 아주 풍부해요.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도와서 혈당을 개선해줘요. 보이차가요. 상상도 못하겠죠. 살 빼는 차인가 했죠. 그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수정 냉증에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따뜻한 차처럼 드세요. 정신적 휴식을 유도하고 우울증 등 신경 안정에도 아주 좋습니다. 보이차 드셔야겠습니까? 네. 자, 이 다이어트 3 비타민입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이 막 갈기갈기 물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저 조롱으로 한 바가지 줬다고 해결될까요? 절대 안 되죠. 자, 내 몸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입니다. 장작불에 불을 활활 태우는데 어느 순간에는 불쏘시개로 수석수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불이 더 잘 수 있도록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온몸에 영양을 전달하는 매개체예요. 가뭄에 갈라진 땅에 비가 와도 해갈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졌는데
비가 오늘 좀 왔더니 좀 저 밑에 조금 들어갔어요. 그 다음 또 왔더니 조금, 그 다음에 면으로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물을 퍼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사실 우리 몸이 이 갈라진 이 땅처럼 우리 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무너진 영양을 채울 기간이 또 필요해요. 금방 말씀드렸죠. 계속 채워주셔야 합니다. 대사기능 저하로 물만 마셔도 살찌는 분. 여기 나왔네요. 물만 마셔도 살찌는 분. 이거 꼭 드세요. 나 물만 마셨는데 왜 이렇게, 나 물 마시면 살쪄. 나 그래서 물 안 마실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드릴게요. 우리 몸은요, 굉장히 똑똑해요. 물을 딱 줬더니, 평상시 안 마시던 물을 딱 줬더니 이 몸이 뭐라고 하느냐면, 어머, 우리 주인님이 나한테 물을 주셨네? 그러니까 내가 꼭 잡아놔야지. 언제 주실지 몰라, 이 양반은. 자, 그래갖고 꼭 잡아넣어서 손등이 붓니다. 얼굴이 붓고. 그런데 매일 똑같은 양의 물을 넣어주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 주인님은 내일도 또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물을 뱉어내도 돼. 내가 보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붓질 않아요. 정상적인 물을 드십시오. 아까 자기 키로수에 얼만큼 드셔야 되는지 얘기 이제 감 오죠? 네. 자, 그 다음에 멀티비타민을 먹었더니 나 몸이 엄청 좋아졌어 하는 사람은요, 100명에 한두 명이에요. 여러분 좀 멀티비타민 먹어서 아주 좋아, 정말 좋아, 해모임처럼 그런 느낌 같나요? 못 같습니다. 그런데요, 질병이 닥쳤을 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되는 게 비타민입니다. 안전장치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식후 또는 식사 중에 드시면 좋아요. 반찬처럼. 왜냐하면 우리 멀티비타민 이렇게 딱 짜게 보면은요, 멀티비타민 안에까지 다 똑같은 색인 거 아시죠? 그런데 그 강한 것을 그냥 먹었다가는 윙 돌아요. 속이 메시껍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밥 반찬으로 드시라는 거예요. 식사 후나 바로 식사하시다가 물 한 잔 먹으면서 드셔도 좋습니다. 자, 공복에 드시면 속이 아플 수도 있다는 게 이 원리예요. 워낙 아주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애터미 바이탈 컬러 멀티비타민. 아이고, PB도 엄청 좋습니다. 자, 하루 2번 내 몸을 채우는 컬러 에너지입니다. 13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미네랄, 색소 코팅을 하지 않아서 겉과 속의 색상이 같다. 또 23가지 과일과 채소의 다양한 부원료를 함유하고 있다. 피부 건강, 뼈 건강, 눈 건강, 혈액, 면역, 항산화까지. 여러분, 항산화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항산화, 활성산소 제거에 필요한 영양소예요. 자, 그럼 활성산소는 왜 생길까? 우리는요,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가 몸 안에 축적이 됩니다. 자, 숨을 쉬었어요. 뱉어보세요. 자, 들어간 게 다 나오질 않아요. 5% 남아 있습니다. 몸 안에 5% 남아 있는데 이 산소가 돌아다니면서 활성산소가 되어서 온몸에 안 좋은 것을 꾹꾹 찌르면서 다녀요. 어머, 얘는 얘 발톱이 안 좋네, 무좀이네. 그쪽 가서 찔러갖고 무좀이 더 활성화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또 이 사람은 평상시 여기 편도선이 너무 안 좋아. 그런데 5% 들어가 있는 그 산소가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제일 약하네? 공격!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린 이 활성산소 제거에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 순서가 왔어요. 다이어트 4, 장 건강입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하죠. 그래서 장 관리를 잘해야 뇌가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적인 장내 환경은요, 유익균이 80%에서 85%, 그리고 유해균이 15%에서 20%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장내 환경이 이렇게 안 돼요. 유해균이 63% 유익균이 있는데 37%가 유해균 플러스 중간균이에요. 이 중간균에 대해서 지금 잠깐 설명할게요. 이 균은요, 아주 비겁해요. 그래서 유익균, 유해균의 정중앙에서 요리로 갈까? 조리로 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는 아주 비겁하기 때문에 언제 내가 어디로 가서 달라붙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익균이
유익균이 많아졌어요. 많아졌으면 유익균으로 부채도사처럼 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유익균이 더 많이 증강되는 거죠. 그런데 유산균을 우리가 먹어주지 않았을 때 유해균이 많으니까 유해균에 달라붙어서 막 50대 50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간균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하시고 유산균을 드시기 바랍니다. 유해균은 몸의 에너지원을 과잉 흡수해서 독소를 증가시킨다 했어요. 그래서 염증과 각종 질환을 일으키고요. 장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는 에너지 부족, 늘 피곤해. 근데 그게 무슨 뭐 비타민 먹어서만 될 일인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장을 깨끗이 해야 돼요. 자, 알레르기도 일어나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깁니다. 또 소화불량, 메스꺼움, 변비, 설사, 복부, 팽만 늘 빵빵해. 미치겠어. 방구도 잘 안 나와. 배만 꾸룩꾸룩해. 자꾸 어떤 때는 이게 이렇게 꾸룩꾸룩 올라와서 위로 탁 올라올 때가 있어요.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그 원인이에요. 자, 스트레스와 우울증. 결론은요, 내장 지방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장 건강 유지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신선한 채소, 식이섬유, 손바닥 5개만한 야채 기억하시고요. 식이섬유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하고요. 자, 친생 유산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길어요.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친생 유산균. 12종의 애터미 혼합균, 다양한 부효력까지 들어있고요.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을 억제시킵니다. 그 다음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장 건강에 도움을 아주 많이 줍니다. 자, DDS1 특허균주 우리가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유해균을 억제하고요. 내산성이 강해서 장용성 처리 없이 통과.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유산균을 먹으면요. 유산균이 장까지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위벽에 위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벽에 들어갔을 때 위벽에서 웬만한 건 다 죽여요. 산만큼 강한 게 없죠. 위산 엄청 강합니다. 우리가 그 딱딱한 고기를 대충 씹어 넘기는데도 얘가 다 해결해요. 자, 그런데 못을 하나 집어넣어도 그게 산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한 게 산인데 우리의 유산균이 여기를 지나갈 때까지 얘가 나를 건드리지 못할 만큼 좋은 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처리 없이 통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많은 곳들은 캡슐을 만들어서 캡슐이 녹아가지고 장으로 내려갈 때까지 한 2시간을 지나야만 역할을 해요. 우리 유산균은요, 먹자마자 물과 흘러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대단하죠. 또 환경에 뛰어나 오랜 시간 살아있는 유산균이랍니다. 여러분, 유산균 하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하면서 왈가왈부 말이 많죠. 여러분,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이면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해서 특별히 써놓지 않았어요. 프리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유산균이 여기 긴 여행을 해요. 장까지 가는. 그 여행을 할 때 도시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산균 잘 살아있게 김밥 싸고 순대 싸고 하는 듯이 우리가 여행 갈 때 과일 가져가듯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프리바이오틱스. 여러 가지 올리고당도 들어있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다 들어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건 당연한 걸 얘기하니까 우린 적지도 않아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있는 유산균, 친생 유산균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3종류의 스타일입니다. 살이 빠지는데요. 바로 빠지네요. 먹었더니 단백질 먹고 보이차 마시고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고 막 쉐이크 먹고 균형을 잘 잡았더니 바로 빠져요. 바로 빠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20대 초반이나 운동을 늘 몸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빠집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은 확실히 아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움직여 나는. 절대 안 움직여.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시간이 길게 지나간 다음에 떨어져요. 그리고 또 안 움직여요. 자, 이런 두 번째 방법은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하면
단백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가는 그 순간에는 단백질을 계속 공급해주고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균형이 잘 잡히면서 쓸데없는 걸 내보내면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처음에는 내려가는 듯 했어. 그리고 또 단백질을 채우는 기간이 있어. 그리고 또 내려가고 또 채우고 또 내려가고. 그런데 요 내려갈 때 무슨 현상이 생길까? 바로 체지방을 내려주는 역할을 내려갈 때 쭉 해주는 겁니다. 단백질이 쭉 안 움직였죠? 떨어질 때는 체중이.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한 40대 정도 이런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체지방을 내려주는 이 세 번째 역할까지 가려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애쓰셔야 돼요. 잘 애쓰셔서 정말 여러분의 다이어트가 훌륭히. 그런데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요, 우리 몸에 다이어트를 6개월을 했어요. 6개월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머 10kg 빠졌어. 끝내죠. 자, 10kg 빠지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유지를 잘 하셔야 돼요. 얼만큼 하느냐? 6개월. 6개월을 빼고 6개월을 유지를 해줘야 몸이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몸에 그 교체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교체 기간이 거의 80일이에요. 최소 못해도 3개월은 하셔야 돼요. 체세포가 80일 주기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꼭 그걸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의 스타일로 해서 여러분이 이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할까? 1번은 절대 아님. 2번, 3번 중에 여러분께서 선택하셔서 잘, 길게, 그리고 유지를 잘 하시는 다이어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팁 하나 더 있네요. 생리 후 일주일. 아, 이거 뭘까? 생리가 끝나잖아요. 체중이 빠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 생리가 완전히 끝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1일부터 7일까지 생리를 했어요. 7일날 생리가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된다면 이런 팁을 우리 고객의 자녀들에게 연결해 주세요. 자, 7일날 끝났어요. 7일날부터 집중적으로 일주일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주일이 한 달을 잡아요. 일주일이 한 달을 잡아서 한 달 동안 내 빠질 양이 일주일 동안 다 빠지고, 한 달 지나서 다음 생리를 기대하시고 잘 조절하시다가 또 생리가 끝나자마자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하세요. 이때 가장 많은 살이 빠집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제 다이어트 강의는 남자요? 남자도 꼭 그렇게 저를 남자도 그 바이오 리듬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마 알 거예요. 아, 난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돼? 뭐가 힘들어? 막 이러는 게 본인의 바이오 리듬이 뚝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때 하셔요. 아주 최상의 조건일 때 하지 말고, 바이오 리듬이 떨어져 있다. 내 몸이 조금 난 왜 이럴까? 이럴 때. 남자분들도 배가 좀 많이 나와요. 다 괜찮은데 배만 멜렁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자분, 남자분 다 적용시켜서요. 여러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